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와이파이 설정과 블루투스 설정이 다 이제 끝났을 텐데,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니터를 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렇게 나타나면 일단 부팅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가 떠 있죠. 그렇죠? 요게 와이파이가 떠 있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써요. 그래서 와이파이 기가 BC90이라는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 또는 학교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와이파이에 라즈베리 파이가 최초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안 돼 있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버 우리 데비안 인스톨할 때 데비안 인스톨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컨트리 설정하는 거 영국 잉글랜드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무선 와이파이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리눅스를 잘 쓸 줄 안다면 리눅스 명령어를 다양하게 이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부팅이 안 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 경우는 데비안을 다시 설치해 보던지 뭐 이런 정도 설치하고 나서 와이파이 설정을 좀 정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나는 지금 원격 접속을 한 겁니다. MS-TSC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시키고 있고 그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지금 원격 접속을 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로 부팅해서 그 모니터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을 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을 현재 내 PC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 접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메뉴가 이렇게 몇 개 보이죠? 딸기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가 주 메뉴예요. 여기가 주 메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구본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파일 관리자예요. 파일 관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C에서 파일 관리했듯이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파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터미널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어 입력할 때 터미널 모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터미널 모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 부분은 현재 잉글리시로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영어 모드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글을 설치해야만 됩니다. 뒤에 설치를 다시 할 텐데요. 한글을 설치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루투스가 보이죠? 이게 블루투스 매니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와이파이. 지금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뜨죠.
WLAN0 Associated with SK 뭐 와이파이 기가 ABC90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서넷 제로는 링크가 다운되어 있다고 나오죠. 이서넷 제로 링크 is down입니다. 지금 제가 이서넷 제로에 즉 유선 네트워크는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서넷 제로는 링크가 다운되어 있다고 그렇게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소리입니다. 볼륨 컨트롤 하는 거고요. 볼륨 컨트롤 하는 것.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 데비앙의 여러분들 라즈비안을 구동시켜서 보이는 메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딸기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뭐 지니 프로그래머스 에디터라든지 또는 파이썬 아이들, 파이썬 3 아이들 또는 뭐 소니 파이썬 IDE 이 정도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쓸 거예요. 여기 뭐 스크래치도 있고 뭐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이 되는 때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주로 이 프로그래밍에 관련돼서는 진이나 파이썬 아이들 또는 소니 파이썬 IDE를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프레퍼런스라는 메뉴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이 보이죠? 이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을 누르면요.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네요. 나타나야 되는데요. 뭔가 지금 일단 문제가 있나요? 그럼 이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시스템 설정 메뉴가 여기 지금 보이죠? 이 시스템 설정 메뉴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나타나네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하여튼 일단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쪽에 보면요. 시스템 쪽에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현재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라스베리입니다. RASBERRY로 설정되어 있어요. 패스워드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바꾸셔도 됩니다. 패스워드는 꼭 잊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패스워드를 바꿀 때 여기 체인지 패스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뉴 패스워드, 컨펌, 뉴 패스워드 두 번 치면 됩니다.
다음 호스트 네임은 현재 라즈베리 파이로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고 바꿔도 되는데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면 놔두세요. 그 다음에 부트는 요거는 이제 CLI라는 것은 라인 인터페이스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뜻인데요. 주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부팅하게끔 되면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고요. 로그인은 오토 로그인으로 합시다. 현재 사용자 as current user, 현재 사용자로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at boot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야만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면 wait for network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연결 안 되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부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네트워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팅하는데 문제 없도록 요건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체크하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래시 스크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부팅할 때 대형 이미지 출력하는 건데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에블드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해상도죠. 해상도는 set resolution입니다. set resolution을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preferred monitor setting. 아주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양한 모니터의 해상도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캔 이건 뭐냐면요. 모니터 화면이 실제 해상도보다 축소되어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언더스캔. 그래서 이건 이네이블도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더블링인데요. 픽셀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세이블드로 놔둡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 설정 메뉴인데요. 이번엔 인터페이스. 아까는 시스템이고요. 이건 인터페이스를 한번 봅시다.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어떠한 외부 장치들을 연결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웹 카메라든지 파이 카메라를 쓸 때 이걸 이네이블드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큐어셀이죠. 시큐어셀을 이네이블드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접속이나 뿌띠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보안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SH를 이네이블드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VNC는 그래픽 원격 접속 선택인데요. 우리는 MSTSC로 쓸 거니까 SSH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픽 원격 접속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VNC를 살려놓으시면 됩니다. SPI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죠. 직렬로 어떤 외부 장치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SPI enabled. 그 다음에 I2C, TWI죠. TWI 통신. 그래서 I2C는 여러분들이 enabled도 시켜놓는 게 나중에 LCD라든지 이런 것 연결해서 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포트 enabled도 시켜놓고요. 이건 직렬 통신 RX, TX, RS232 통신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enabled도 시켜놓고 시리얼 콘솔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퍼포먼스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버클럭과 GPU 메모리가 있는데요. 오버클럭과 GPU 메모리요.
오버클럭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클락이 지금 클락 스피드가 1.5기가, CPU가 1.5기가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공급 클락보다 높은 주파수로 동작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오버클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클락으로 스피드를 결정하는데 이거를 높은 클락으로 동작시킨다면 뭐 현재 여러분들이 실제로 CPU 클락에 의해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PU 메모리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이런 뜻인데, 그래픽을 위해서 할당된 메모리의 양입니다. 16MB서부터 최대 896MB까지입니다. 우리 현재는 128M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위해서, 이 서버를 그래픽용으로 아주 강하게 쓸 때는 GPU 메모리를 많이 할당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컬리제이션입니다. 로컬리제이션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set local. 지금 랭귀지는 잉글리시고, 컨트리는 유나이티드 킹덤, GB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그러죠. 캐릭터 셋은 UTF-8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어떤 일인지 몰라도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하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거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알겠죠. 셋 타임 존, 유럽 런던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로 설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셋 키보드, 제너릭, 105키, 레이아웃은 코리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키보드 설정하면 되고요. 셋 와이파이 컨트리는 요것만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잊지 말도록 조금 주의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서둘러 질문을 하셔서 이 문제를 클리어 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없는 학생은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와이파이 설정 확인했고요. 인터넷에 한번 연결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저기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를 클릭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건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에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최초로 내 라즈베리 파이 서버를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오늘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가 여전히 강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인터넷에 연결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고정 IP 설정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고정 IP가 없으니까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왔을 때 거기서 고정 IP 설정하기를 할 텐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정 IP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터미널 창을 엽니다. 터미널 창, 나노 편집기를 이용해서 폴더가 etc 폴더가 있어요. etc 폴더에 dhcp-cd.conf라는 파일입니다. 요거를 불러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서넷 제로를 찾아봅니다. 자, 여기처럼 sudo nano etc 밑에 나노가 편집기예요. sudo nano etc 밑에 dhcp.conf라고 쳐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터미널 모드에 들어가서 sudo, 여기서 sudo는 뭐 여러분도 잘 알죠? 관리자 모드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sudo nano 어디요? 슬래시 etc라는 폴더 밑에 있는 dhcp-cd.conf라는 파일을 열어보자. 편집기라고 얘기했죠.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샵은 커멘트입니다. 샵은 커멘트고요. 자, 한번 쭉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인터페이스 이서넷 제로. 그렇죠?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서넷 제로가 만약에 샵으로 되어 있으면 샵을 해제하고요. 지금 스테이틱으로 해서 IP 어드레스가 고정 IP입니다. IP 어드레스가 이거는 203.237.160.208은 제 연구실에 있는 거예요. 자, 학교 연구실에. 이렇게 해서 스테이틱 IP 어드레스를 열어주고요.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IP 주소를 치면 됩니다. 고정 IP. 그 다음에 뭐 IP6는 우리가 좀 아니니까 이건 닫아놓고요. 스테이트 라우터를 지정해야죠. 라우터는 여러분들이 할당된 곳에 보면 라우터 번호가 있습니다. 203.237.160.1입니다. 저한테 할당된 라우터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입력해야 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이 도메인 네임 서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버도 우리 학교에 있는 2053.237.167.3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테이틱으로 IP 주소를 따로 뽑은 게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자, 바꿔놓고, 컨트롤 O 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메뉴에 보면 컨트롤 O는 라이트 아웃이죠. 저장하는 겁니다. 바꿨으면 저장을 해야죠. 그죠? 컨트롤 O, 그 다음에 컨트롤 O를 치면 이렇게 파일 네임 to write라고 뜹니다. 파일 네임 to write. 그래서 그 파일 네임 그대로 해야죠. 엔터 치고 컨트롤 X 하면 나노에서 빠져나옵니다. 컨트롤 X. 그렇죠? 그럼 이제 dhcp-cd.conf를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리붓을 하면 이제 하드웨어가 연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금 하드웨어를 연결 안 했으니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정 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정 IP 유선 네트워크를 실험할 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설명한 대로요.
컨트롤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는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라고 얘기했습니다. 컨트롤 X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IP 설정하기 끝났고 sudo 리붓을 하거나 아니면 sudo 서비스 네트워킹 리스타트를 하거나 어디서요? 터미널 모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선 네트워크 설정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꽂고 어디에 꼽습니까? 여기다 이서넷 케이블을 꽂으면 되겠죠. 자, 이서넷 케이블 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됐군요. 뭐 알죠? 여러분들 이서넷 케이블 여기에 요 부분에다가 그죠? 여기다 이서넷 케이블을 꽂고 여러분들이 뭐 스위치나 라우터가 있으면 여기다 꼽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허브에 꽂아도 되겠죠. 허브에 이렇게 꽂으면 여러분들이 유선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죠. 요겁니다. 네 개는 USB 포트고 하나는 이서넷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할 필요 없습니다. sudo 리부트 할 필요 없고 sudo 서비스 네트워킹 리스타트도 할 필요가 없어요. sudo 리부트는 늘상 재부팅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sudo 서비스 네트워킹 리스타트는요, 그 변경된 것만 새롭게 시작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